정적분의 활용 좀 봅시다. 저는 오늘 정적분의 활용과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동 특성과 정적분 이 개념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쭉 문제풀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하시고요. 첫 번째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fx가 있습니다. y는 fx를 그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 A, B, C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면적을 S2라고 해봅시다. 다시 첫 번째 면적을 S1, 두 번째 S2를 두 번째 면적을 S2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적분값과 면적이랑 같습니까? 달라요. 절대값 씌운 적분값이 면적이랑 같은 거예요. 다시 B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왜요? 아래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면적은 양수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S1이 의미하는 게 뭐다? A부터 B까지 fx dx이다. 그럼 S2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마이너스 B부터 C까지 fx dx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S2는 마이너스를 적분값 안으로 인테그럴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fx dx가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 fx를 절대값 씌우고 fx dx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시 아래에 있기 때문에 fx가 아래 위치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B부터 C까지는. 그러면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것이다. 반대로 마이너스를 씌워버리면 절대값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S1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A부터 B까지 어차피 양수에 있으니까 fx dx를 절대값 씌우고 정적분을 하나, 그냥 정적분을 하나 같은 이야기다 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 첫 번째, 어디 관점이냐면 정적분 관점에서. 정적분 기준으로 보면 A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dx는 여기는 A부터 B까지 fx dx랑 B부터 C까지 fx dx로 찢어지고, 즉 S1과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S1과 마이너스 S2의 합입니다. S1과 마이너스 S2의 합입니다. 오케이? 즉 두 면적의 차다. 차라고 하면은 양수만 나오니까 두 면적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 빼기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해석 넓이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넓이 기준. 넓이를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를 표현을 해준다. 그럼 얘는 절대값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fx dx에 대한 B부터 C까지로 표현이 되고요. 이 결과는
S1 더하기 S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면적의 합입니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적분 기준으로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두 면적 두 개의 뺄셈으로 표현이 됩니다. 넓이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 면적을 다 살리고 싶으면 절대값을 씌우고 정적분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그냥 정적분하면 뭐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넓이의 뺄셈이다. 그 다음 넓이 기준으로 보면 뭐다? 두 개 합은 절대값 씌우고 정적분한 결과랑 같다. 세 번째, 특별한 경우 만약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면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fx dx는 a부터 b까지 fx dx 빼기 b부터 c까지 fx dx, 즉 얘가 S1, 얘가 S2 두 개를 뺐대요. 근데 두 개가 같대요. 그러니까 뭐로 표현된다? 0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면적과 아래에 내려가 있는 면적이 같으면 A부터 C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뭐다? 그냥 0이다 라는 세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엔 두 함수, 즉 fx와 gx 둘러싸인 부분. 자, 첫 번째 상황. 자, 둘 다 양수라고 해봅시다. x축이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자주색 y는 fx, 그 다음 두 번째 주황색 y는 gx. 두 개를 잘랐어요.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 S 부분을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 S 부분은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뺄 거예요. 두 개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S가 된다. 근데 이 첫 번째 넓이가 뭐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다. 두 번째 넓이가 뭐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gx dx다. 즉, 두 개를 뺐기 때문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결과를 정적분한 결과가 S다. 오케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둘러싸인 부분은 뭐라고 할까? 둘러싸인 부분? 그래? 그 면적은 그저 위에서 아래를 뺀 정적분 결과다. 위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정적분 결과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둘 다 양수일 때 따져봤습니다. 두 번째, 둘 다 음수일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x축은 이번엔 위에 있겠고, 자, 여전히 fx가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gx가 아래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A 구간부터 B 구간까지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 이번엔 큰 게 주황색이네. 주황색 면적에서 자주색 면적을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둘러싸인 면적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dx예요. gx에 대한 음수 정적분 결과예요.
맞죠? 그 결과에서 fx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 이 두 값을 뺐어요. 그러면 인테그럴 a부터 b fx dx 빼기 a부터 b gx dx 즉 얘는 하나로 통분되네요.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면적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1번과 말하고자 하는 게 같네요. 2번도 말하고자 하는 게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한쪽은 위에 있고 한쪽은 아래에 있어 봅시다. fx 그 다음에 gx 여전히 fx가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a 부분, 이렇게 잘라서 b 부분.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을 s라고 하자. 그럼 나는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번엔 더 단순하지. 이 위에 있는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더하면 되겠네요. 맞죠? 위에 있는 부분은 위에 있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fx dx예요. 아래에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dx예요. 즉 얘가 넓이가 나오는데 적분 합쳐버리면 이게 면적이다.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모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말하고자 하는 게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면적 자체가 그냥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 결과를 정적분한 거다. 다시 위에서 아래를 뺀 결과를 정적분한 결과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위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고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사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x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fx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a 구간, b 구간을 이렇게 a 구간, 이렇게 b 구간. 여전히 fx가 지금 gx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사이에 있는 부분을 면적을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건 훨씬 단순하게 표현이 돼요. 여기 한번 잘라요. 여기 한번 잘라요. 위쪽 부분은 이유가 1번 경우 때문입니다. 1번 경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2번 경우고요. 가운데 있는 경우는 3번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면적 또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정적분을 해준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제 x축이랑 다시 말하면 그래프 두 개의 면적은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아니면 걸쳐 있냐가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y는 fx 이렇게 있고요. y는 g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라고 하면 a, b 사이의 면적을 s1 b
BC 사이의 면적을 S2라고 하면 S1은 어떻게 구해요? A부터 B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파란색에서 초록색,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결과를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S2는요? B부터 C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식으로 표현 가능하냐?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결과를 절대값 씌우나 마나 얘는 상관이 없다. 왜? 안에가 양수니까. 근데 얘는 BC fx 빼기 gx를 절대값 씌운 결과랑 같다. 왜 이렇게 맞췄습니까? 정적분의 내용물이 같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린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결론 첫 번째. 따다당. 총 적분의 결과. 이 말은 두 넓이의 차이입니다. 두 넓이의 빼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말은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그냥 fx 빼기 gx를 해버리면 s1 빼기 s2가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절대값 결과의 총적분 결과, 얘는 두 넓이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라고 표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차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한다. 근데 정적분 결과는 음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두 넓이의 합. 그러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는 C죠. 이 결과랑 이 결과를 지금 안에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S1 더하기 S2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을 풀 때, 다시 말하면 면적의 합을 풀 때 당연히 절대값을 씌울 텐데 계산할 때는 분리해서 풀겠죠? 실제로 풀 때는 절대값 씌운 상태가 아니고 절대값을 풀어준 상태에서 언제는 양수고 언제는 음수다. 어느 기준으로? 교점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줄 거다. 실제 계산할 땐 분리를 해줄 거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이동 남았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부터 갑시다. 자, 평행이동과 정적분 만약 제가 y는 fx가 있어요. 이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겠죠? 자주색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A 구간과 B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fx 그래프를 이동시킬 거예요. 얼마만큼요? x축으로 k만큼요. 그 말은 제가 이번엔 y는 fx 플러스 x 빼기 k를 그릴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 지금 있는 그래프보다 x축으로 k만큼, 다 오른쪽으로 k만큼 이동시킨다라는 건데, 제가 이 모양이랑 겹치게 y는 fx-k를 그린다면 밑끝이 a 플러스 k, 윗끝이 b 플러스 k라고 표현해버리면 끝나요. 다시 도형 자체를 평행이동해버리면 단순하게 y는 x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결과랑
제가 얘를 x축으로 3만큼 이동시켰습니다. 3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럼 y는 x 빼기 3인데 이 부분에서 3부터 똑같은 영역 6까지 면적을 구하는 게 다를까? 같단 소리예요. 같단 소리야. 그 말은 내가 이쪽만 따와서 옆으로 쫙 옮겨버리면 면적이 옆에랑 똑같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 그림이 자주색 그림이랑 주황색 그림이 결국 이동시키면 겹쳐버리고, 우리 정적분 결과는 굳이 이동한 다음에 정적분 할 게 아니고 이동하기 전으로 보낸 다음에 정적분을 해버려도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많이 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dx 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그래프는 여기 알파, 베타, y는 a, x-알파, x-베타인데 제가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이동시키려고 해요. 다시 마이너스 알파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여기가 어디로 가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가요. 즉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a, x,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반대로 썼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dx랑 일치한다. 여기 넓이나 여기 넓이나 똑같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따가 합시다. 오케이, 평행이동 끝. 대칭이동. 대칭성과 정적분. 대칭성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칭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대칭. 두 번째, 점대칭. 뭐 x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이건 많이 강조했는데 fa-x랑 fa 플러스 x가 같다는 소리는, 자, 단 a는 상수입니다. 안에 내용물을 더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고 상수만 나와. 그럼 그 문자의 축의 방정식이라고. x는 a에 대해 좌우 대칭이라고. 2차 함수 때부터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주기함수랑 구분도 하실 줄 알아야 하고요. 자, x축 있습니다. 근데 원점은 굳이 의미가 없고요. x는 a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 a 그려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는 a를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 대칭이겠죠. 그러면 a 플러스 k랑 a-k까지 이 면적을 다 구하려고 해. 다시 인테그럴 a-k부터 a 플러스 k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는 결과는 한쪽 부분은 그냥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돼요. a부터 a 플러스 k까지 fx dx를 해버리면 된다라고요. y축 대칭이랑 똑같죠. y축 자체도 애초에 선대칭이니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점대칭 한번 해봅시다. 점대칭인데 a는 a, fa 여기에 대한 점대칭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축의 방정식이 있어요. 축의 방정식? 아니, x축이 있어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a, fa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점대칭인 지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여기. 다시. 여기가 a-k라면 여기는 a 플러스 k 있겠지. 점대칭이니까. 다른 그래프도 뭐 그려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여기가 a-k, f a-k야. 여기가 a 플러스 k, f a 플러스 k야. 그러면 y값의 평균이 fa다. 다시 얘가 점대칭이란 소리는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2분의 f a-x 플러스 f a 플러스 x 얘가 fa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마찬가지로 봐봅시다. a, fa가 있어요. 마찬가지 점대칭인 지점에 점 찍고요. a-k, a 플러스 k. 그럼 그래프를 제가 마음대로 그려봅시다. 저 점대칭인 지점을요. 얘가 y는 fx라고 해보자. 내가 지금 궁금한 넓이는 이쪽 넓이에요. fx에 대한 정적분 결과예요. 다시 여기다 쓸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인테그럴 a-k부터 a 플러스 k까지 fx/dx다. 근데 저 노란색의 면적은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똑같잖아. 그럼 반대로 채워져 있는 거를 비어져 있는 거에다 채우자. 그럼 무슨 모양 나와? 사다리꼴 나와. 근데 그 사다리꼴 또한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랑 똑같다고. 왜요? 채워져 있는 부분을 비어져 있는 부분으로 채워 넣으라고. 즉, 이 넓이는 가로 2k, 세로 fa, 즉 2k 곱하기 fa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대칭과 점대칭이면 구간 자체를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간호 f x 플러스 t 얘가 fx라고 해봅시다. 이거 무슨 뜻이요? 주기가 t인 함수예요. 그 말은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이렇게 t 0 t 2t 3t 쭉 진행될 거고요. 그럼 얘는 주기가 t짜리 주기함수이긴 한데
만약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b까지가 아닌 a 플러스 t부터 b 플러스 t까지 fx dx랑 같다.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t, b 플러스 2t, fx dx랑 결과가 같다 라는 뜻인데, 얘는 좀 당연한 게 a부터 b까지라고 해봅시다. 이 면적은 여기가 그러면 a 플러스 t부터 b 플러스 t겠죠. 다시 여기가 a면 주기만큼 올라가면 a 플러스 t, b면 b 플러스 t, 이 면적과 같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t 그 다음에 b 플러스 2t까지 여기 면적과 당연히 같을 거예요. 주기이기 때문에 그 전의 주기, 그 다음 주기랑 면적은 당연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설명이 됐고, 두 번째, 0부터 t까지 fx dx도 한 주기를 정적분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t랑 2t는 만족을 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a에서부터 a 플러스 t까지 fx dx랑 같습니다. 다시, 제가 시작을 어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라면, 한 주기를 적분했다면 한 주기를 적분한 결과랑 같다. 어디서든 상관없다. 한번 볼게요. 제가 첫 번째 결과는 이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a를 임의로 여기라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t이기 때문에 한 주기 a 플러스 t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적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 처음에 초록색의 이 부분이 오른쪽의 이 부분과 면적이 똑같으므로 위에 의해서 똑같으므로 채워지면 그냥 면적이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럼 얘를 활용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사인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잖아요. 0부터 2파이까지 면적은 2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2분의 5파이까지 sin dx랑 결과가 똑같다, 면적이 똑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뭐 했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선대칭, 점대칭, 그 다음 주기함수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르키미데스 이야기합시다. 이미 설명은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려고요. 기원전선언입니다. 아직 적분이 나오지도 않을 시기고요. 근데 아르키미데스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참수가 있습니다. y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이 면적 넓이가 이 면적 넓이가 이 면적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린 정적분을 통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아르키미데스의 설명이 지금 여기 정적분이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두근을 지나는 선과 평행한 선분을 접선을 그린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에
3분의 4를 씌우면 면적과 같다. 삼각형 넓이에 3분의 4를 곱하면 S와 같다 로써 증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냥 정적분 결과 저것만 필요하다. 많이 쓰인다. 실제로도 많이 썼고요. 얘는 뭐로 증명할 거냐? 우리가 위에서 한 평행이동과 정적분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여기 이야기 계속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뭘 할 거냐? 지금 이 결과가 S는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알파, X-베타, dx예요. 실제로 저거를 전개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X축으로 평행이동할 거다. 얼마만큼? 알파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이 알파가 어디로 가냐? 0으로 갑니다. 이 베타가 어디로 가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하지만 면적은 똑같겠죠. 폭은 일정하니까. 그럼 y는 a x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은 뭐로 표현이 되냐?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 a 뒤에는 전개할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x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는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x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x dx a에다가 가로치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아니고 x제곱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 평행이동한 덕분에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대입하면 된다. 0은 대입할 필요가 없다. 얘는 a의 3분의 2일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기존에 있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두 번 대입해요. 그럼 세제곱 즉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즉 마이너스 a에다가 6분의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오케이? 그게 뭐다? 적분 결과다. 근데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 씌워줍시다.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씌워줍시다. 근데 a값에 따라서 위에 있을 수도 아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절대값만 씌워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됐죠. 그럼 뭐만 필요하냐? 두근의 차이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것만 필요해요. 여기에서 뭐 큰 장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얘를 조금 활용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예요. 이 면적을 구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할 거냐면 이것 또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무슨 말? b 필요 없어, c 필요 없어, m 필요 없어, n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뭐만 알면 두근의 차이랑 최고차항의 개수만 안다면 다 필요 없어 라는 거야. 왜? 두 개를 뺀 결과는 우리 항상 연립하잖아. 연립하면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2차인데 그 2차는 이 a의 폭을 그대로 가져가요. 맞아요? 그럼 얘는 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근데 교점이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x축 교점 x절편이 알파랑 베타. 그럼 방금 면적 뭐라고 했어? 6분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a 두근의 차이의 세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상 본 것 좀 확인하려고 자, 자기 이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는 대로 개인톡으로 주세요. 이따가 바로